혹시 스트리밍 서비스 둘러보다가 이거 내가 아는 그 영화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세요? 제목도 포스터도 어딘가 익숙한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영화, 바로 이런 기묘한 영화들의 세계, 목버스터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심지어 돈까지 버는 걸까요? 자, 한번 보세요. 트랜스포머는 아는데 트랜스모퍼라니요? 퍼시필님은 봤는데 아틀란틱님은 또 뭘까요? 심지어 스네이크 오너 플레인,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 뱀들이 있었는데 스네이크 오너 트레인, 기차 위에 뱀들도 있었네요. 정말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도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백가도 되는 건가? 이거 소송 안 당하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기묘한 장르의 왕부터 만나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사일럼이라는 영화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짝퉁 영화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완성시킨 뭐랄까 목버스터계의 살아있는 전설 혹은 악명 높은 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사일럼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평범한 독립영화 배급사였거든요. 근데 200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우주전쟁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원작 소설이 저작권이 풀린,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스필버그 영화보다 먼저 똑같은 제목의 영화를 내놓은 거예요. 바로 이 한 수가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그 결과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의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에서 이 영화 DVD를 무려 10만 장이나 주문한 겁니다. 10만 장이요? 어사일럼 역사상 최고의 히트였죠. 이들은 이때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이거구나. 이 성공을 바탕으로 어사일럼은 그들만의 절대 손해보지 않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영화 한 편 예산은 절대 50만 달러를 넘지 않고요. 촬영은 길어야 보름 안에 끝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률, 바로 영화를 사줄 구매자를 먼저 확보하기 전에는 절대 제작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화 제작이라기보다는 수익이 보장된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대체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진짜 싸움은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저작권과 상표권, 이 둘의 차이에서 말이죠. 그 전에 목버스터라는 단어 뜻부터 확실히 해두죠. 흉내내다라는 뜻의 목과 블록버스터를 합친 말이에요. 말 그대로 대작 영화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거기에 살짝 숟가락을 얹어서 이득을 보는 저예산 영화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작권은 대본이나 영상 같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해요. 하지만 거대 로봇들이 싸운다는 식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죠. 반면에 상표권은 영화 제목이나 로고처럼 이게 어디서 만든 물건인지 알려주는 일종의 브랜드 이름표 같은 겁니다. 목버스터의 법적 줄타기는 바로 이 이름표를 교묘하게 따라하는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영화랑 저 영화를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가? 바로 이 혼동 가능성이죠. 어사일럼은 바로 이 혼동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전문가들이고요. 이 어사일럼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제대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호빗 소송. 그야말로 세계의 대결이었죠. 2012년 워너브라더스가 영화 호빗의 개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사일럼에서 호빗의 시대라는 영화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호빗 개봉 딱 3일 전에요. 당연히 워너브라더스는 상표권 침해라면서 바로 소송을 걸었고 아주 긴박한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사일럼이 내세운 변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네 영화에 나오는 호빗은 J.R.R. 톨킨의 그 판타지 호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2003년에 실제로 발견된 고대 인류 화석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를 말하는 거래요. 과학자들이 이 인류한테 호빗이라는 별명을 붙였으니 우린 그냥 과학적 사실을 영화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지칭적 공정이용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우리 영화가 그 고대 인류 호빗에 대한 건데 그럼 걔네를
호빗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라는 식의 논리였죠. 하지만 판사는 이 기가 막힌 주장을 듣고 딱 한 단어로 일축해버립니다. 기만적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왜 그렇게 봤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정작 영화 대사에는 호빗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둘째, 홍보할 때는 교묘하게 톨킨의 호빗과는 다른 진짜 호빗이라면서 톨킨을 계속 언급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영화는 무슨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냥 조잡한 판타지 영화였거든요. 누가 봐도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 뻔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소송에서 졌으니 이제 어사일럼도 끝났을까요? 놀랍게도 천만에요.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재밌어져요. 결국 호빗의 시대는 제국의 충돌이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개봉해야 했습니다. 어사일럼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영화 공장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심지어 자기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집니다. 바로 샤크네이도의 등장이었습니다. 토네이도의 상어떼가 휩쓸려서 도시를 공격한다는 이 황당무계한 영화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겁니다. 늘 남을 따라하던 어사일럼이 처음으로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아주 괴상한 작품으로 컬트적인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어사일럼의 전략은 스트리밍 시대에 맞춰 더욱 교묘하게 진화했고 바로 여러분의 스크린을 직접 노리고 있습니다. 옛날 비디오 가게 시절처럼 소비자를 완벽하게 속여서 DVD를 사게 만드는 건 이제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들의 목표는 훨씬 더 순간적이고 또 교묘합니다. 바로 초기 관심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트리밍 앱에서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거 규영화 맞나? 하고 잠시 멈칫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것. 일단 클릭을 했다면 여러분이 5분 만에 영화를 꺼버려도 그들의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트리밍 환경은 이 전략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죠. 트랜스포머를 검색하면 비슷한 단어의 트랜스모퍼가 슬쩍 같이 뜨고요.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포스터의 영화를 이런 건 어떠세요? 하고 들이밀죠. 바쁘게 화면을 넘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함정에 빠져서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목포스터는 법의 경계선 위에서 우리의 아주 짧은 순간의 착각과 알고리즘을 노리는 정교한 비즈니스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다음에 여러분의 스트리밍 피드에 익숙한 듯 낯선 영화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클릭하기 전에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어요?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